오늘은 오랜만에 현대차 노조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왜 하는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최근에 현대차 노조 88.9%가 파업을 찬성했거든요. 이게 역대 가장 높은 찬성률로 파업안이 가결된 건데 오늘은 잠깐 분노를 가라앉히고 이성적으로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평소랑은 좀 다릅니다. 평소에는 노조의 강경한 입장만 부각됐는데 이번엔 현대차의 강력한 대응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해야 할까요? 현대차 내부적으로 변화가 상당히 클 걸로 전망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앞으로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5일에 현대차 노조가 파업을 가결했습니다. 이게 좀 의미 있는 숫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조합원 44,538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했거든요. 이 중에 43,166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여기서 39,608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합니다. 이게 백분율로 따지면 전체 조합원의 88.9%가 파업에 찬성한 거고,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중에선 91.7%가 파업에 찬성한 겁니다. 현대차 노조 역사상 파업 투표가 부결된 사례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 투표율하고 찬성률은 역대 최고치라는 점에서 파업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가결이 됐다는 거고요. 이건 이제 무슨 소리냐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을 받는 순간부터 파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중앙노동위가 하는 일은 뭐냐면 노사의 입장 차이가 클 때 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조정중지 결정을 내립니다.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오는데 통상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일단 노조는 파업권을 확보하고요. 그 다음 이걸 가지고 협상을 하는 거죠. 야, 너네 우리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면 알지? 파업권은 우리한테 있는 거니까 잘 생각하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현대차가 판단할 때 이건 우리가 무조건 들어줘야겠구나, 이러면 파업 없이 임단협 협상이 되는 거고, 이건 우리가 무조건 손해인데 못 들어주겠다, 이러면 이제 파업까지 가는 거죠. 일단 이번에 현대차 노조가 요구한 건 이렇습니다.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정년 연장 부문입니다. 지금은 정년이 만 60세인데 이걸 만 64세로 연장해달라고 했고요. 그 다음은 임금 관련 부문입니다. 기본급 18만 4,900원을 인상해달라고 했는데 이건 호봉 승급분을 제외하고 18만 4,900원을 별도로 인상해달라는 겁니다. 성과급은 전년도 순이익의 30%를 지급해달라는 요구도 있었고요. 여기서 말하는 순이익 30%에는 주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 기본급의 9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해달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복지 부문도 있었는데 친환경차를 구매할 때 할인 혜택이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지금은 20%인데 30%로 인상해달라는 게 있었고요. 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축하금 100만원을 주는 항목을 신설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하고 심지어 파업 찬반 투표율도 역대급을 찍었는데 이대로라면 파업 가능성이 많고, 만약 실제로 파업에 나서면 2018년 7월 이후로 5년 만인 겁니다. 분석 포인트가 굉장히 많은데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파업 내용의 핵심이 뭐냐 이겁니다. 간단합니다. 일자리를 보장해달라는 거죠. 왜 일자리를 보장해달라는 걸까요? 지금 자동차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생산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안달입니다. 회사 입장에선 그런 거죠. 노동자들의 노동력과 임금도 일종의 생산 과정과 비용으로 봅니다. 생산할 때 원재료 값이 얼마가 들어가고, 인건비는 얼마나 들어가고, 물류비는 얼마고, 이런 걸 모두 고려했을 때 차를 팔면 얼마가 남고, 이런 계산에 들어간다는 거죠. 지금 유독 이런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마침 자동차 산업 전반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나요? 생산 단가를 어떻게든 낮추고 전기차를 저렴하게 팔려 하고 있죠. KG 모빌리티는 시작일 뿐이고 테슬라 같은 브랜드들까지 가격 낮추기에 적극적인 상황입니다. 중국이 의외로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중국 자국 브랜드가 많아지면서 가격 경쟁이 본격화됐잖아요. 이게 테슬라, 폭스바겐, GM 이런 브랜드한테까지 영향을 주면서 중국 시장 전체적으로 평균 가격이 낮아지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이 비정상적으로 올라있는, 어떻게 보면 보조금 덕에 많이 오른 전기차 가격을 자체적으로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선 가장 적극적인 게 테슬라랑 폭스바겐이고, 현대차 그룹도 슬슬 뛰어들기 시작했단 말이죠. 가장 먼저 선택한 방법은 뭔가요? LFP 배터리를 탑재하는 거죠. 전기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배터리 팩을 저렴한 걸로 써버리고 가격을 일시적으로 낮춘 거라 볼 수 있는데,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말 그대로 과정일 뿐입니다. 지금은 LFP 배터리를 선택해서 가격을 낮추고, 그 다음은 이제 생산 단가를 전체적으로 낮춰서 NCM 배터리를 써도 부담이 없게끔 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테슬라의 기가프레스 방식을 도입하는 브랜드들도 있고 각자의 방식으로 생산 단가를 낮추는 거죠. 기존에는 내연기관차 중심의 생산 과정을 변형시키는 시기였다면 지금은 아예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거나 해서 전기차를 중심으로 생산
생산 과정을 맞춰버립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전기차는 부품수도 훨씬 적고 생산 과정도 훨씬 간결하니까요. 그래서 노조도 다급한 겁니다. 일자리가 장기적으로 보면 많이 줄어들 거라는 걸 알고 있고, 이걸 알게 된 이상 더욱 강력하게 투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지키지 못하면 일자리가 사라지고 미래의 내 자식들도 일자리를 쉽게 얻지 못하게 될 거니까요. 저는 이런 심리가 이번 투표율에도 영향을 줬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현대차도 이런 과정에 돌입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해드렸죠. 테슬라의 기가프레스와 비슷한 서버프레스라는 걸 도입한다고 했잖아요. 기가프레스는 왜 기가프레스라고 말씀드렸나요? 6,000톤급, 9,000톤급으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동차 생산 설비라고 했는데, 서버프레스도 6,800톤급 초대형 차량용 프레스 설비입니다. 얘도 이제 강판을 찍어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특징은 뭐다? 특정 구간에서 저속으로 운영이 가능해서 훨씬 정교하게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진짜 중요한 이유가 일단 회사 입장에서 보면 뭔가요? 작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니 생산 단가를 확실하게 낮출 수 있잖아요. 생산 단가를 낮추면 배터리 선택에 대한 스트레스를 비교적 덜 받으면서 자동차 판매 가격을 낮출 수 있고, 판매 가격을 여유롭게 낮추는 만큼 경쟁력도 빨리 확보해서 점유율 잠식도 더욱 빠르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현대차만의 특수성도 작용한다고 보는데, 현대차는 생산 품질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과제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생산 과정과 매뉴얼을 싹 다 뜯어 고치거나 인력을 싹 다 갈아엎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일단 서버프레스 같이 초대형 설비가 들어가고 기가프레스처럼 효율적인 로봇 공정이 도입되면 아무래도 작업 정확도는 올라가고 품질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낮아지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생산 품질 문제도 많이 해결되고, 이게 현대차한테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겁니다. 이미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도 서버프레스 라인을 납품하고 공략할 거라고 했으니까 아마 대대적으로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현대차한테도 협상의 카드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거, 그리고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이유? 알았다 이거야. 그런데 회사가 무슨 봉사단체도 아니고 어느 정도 상식적인 선에서 요구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도 카드가 있어. 로봇 공정 도입할까? 어떤 선택을 할지 잘 생각하라 이거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노조도 생각을 잘해야 할 것 같다는 겁니다. 제가 초반에 오늘은 분노와 감정을 삭히고 이성적으로 보자고 한 이유가 이겁니다. 이게 단순히 노사 갈등을 넘어서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는 소리잖아요. 이걸 중대하게 보는 이유가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큰 규모로 로봇 공정이 도입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회사 입장에선 이렇게 하는 게 이득입니다. 그러면 지금 필요한 건 단순히 현재의 일자리만을 위해서, 바로 코앞에 있는 앞날을 위해서 논의하는 건 전혀 생산적이지 못한 일이라고 보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노조원들한테 새로운 일자리도 분명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논의와 약속을 얻어내는 게 맞다고 보는 겁니다. 이미 전 세계적인 추세가 공장에 있는 사람은 줄이고 로봇으로 정확도를 높이면서 생산 단가는 낮추는 거잖아요. 가장 이상적인 방향은 이겁니다. 노조가 제안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죠. 이미 우리도 미래 산업이 어떻게 갈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자리를 지켜내야 한다는 의지도 더욱 강한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회사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 또한 노조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공장 설비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를 보장해 주십시오. 생산 과정이 아닌 물류 과정, 납품 과정 등 사람이 투입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곧 노사 모두를 위한 미래를 향한 올바른 발걸음이라 생각됩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보장해줄 수 있다면 우리 노조원들 또한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겠습니다. 품질 향상, 데이터로 증명하겠습니다. 불량률, 생산 효율, 데이터로 성장하는 것을 증명하고, 우리 노동자들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 노동자 존재의 이유를 증명하겠습니다. 뭐 이런 방향으로 나간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오히려 노동자들을 내치려는 회사한테 비판이 쏟아질 겁니다. 노조원들의 생산 효율이 입증되고 데이터로 모든 것들이 증명되는 순간부터 노조원들의 파업도 정당한 행위가 될 거라는 거죠. 사실상 현대차가 칼을 제대로 빼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이 원인이 노조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시기상 노조와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하고 산업 전반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줬으면 하는 겁니다. 의미 없는 임단협과 파업은 국민들의 반감만 살 겁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